혹시 주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를 진심으로 믿고 떠드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비웃거나 피하거나 혹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가 사실은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가장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기이한 확신에 찬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회의실에서 명백한 데이터가 프로젝트 실패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외부의 음모나 조작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료, 온라인 공간에서는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실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이 아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댓글, 명절 가족 모임에서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굽히지 않아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친척의 모습.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당혹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불쾌감과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들의 태도에 우리는 그저 말이 안 통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그의 저서에서 거짓말쟁이와 헛소리꾼의 결정적인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거짓말쟁이는 여전히 진실이라는 기준점을 의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팩트체크를 하면 언젠가는 모순에 부딪히고 증거 앞에서는 결국 무너집니다. 반면 진심으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과 거짓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지금 당장 지켜내야 할 자존심뿐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고장난 배의 선장처럼 그들은 북쪽이 어디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이 곧 북쪽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인지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태도가 거짓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거짓말은 증거를 들이대면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믿는 헛소리는 논리와 이성으로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성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멀쩡해 보이는 성인들이 왜 이런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인간의 마음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방어 본능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나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왜곡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인지부조화 이론은 이 과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극심한 심리적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수정하는 대신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길을 택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의 원인이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마음은 즉각적으로 다른 시나리오를 써내려갑니다. 동료의 비협조, 불운한 상황, 시스템의 오류 같은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필사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거울이 깨지면 그 안에 비친 상이 일그러지듯이 견디기 힘든 현실은 마음속에서 다른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이 방어 기제의 기저에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급했듯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의 능력은 쓸모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인간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헛소리는 이 불안을 덮기 위한 가면입니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비이성적인 확신으로 내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공포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집단으로부터의 배제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들은 사회적 거부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면 무리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작동할 때 뇌는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은 행동에 대한 후회지만 수치심은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가 아니라 나는 구제불능이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거울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현실을 부정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이유도 역설적으로 그들의 내면에 감당하기 힘든 열등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는 우리의 뇌가 자기 자신에 대한 위협을 감지할 때 실제 생명의 위협을 감지할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위협은 뇌에게 생존의 위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비논리적인 주장을 접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팩트를 제시하며 그들을 교정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그들의 헛소리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 더 정확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사회적 거부가 사람을 더욱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들은 자신의 방어막을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무시할수록 그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더욱더 자신만의 왜곡된 세계로 숨어버립니다. 결국 소통은 단절되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점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믿음은 더욱 강화됩니다. 서로의 헛소리를 확인해주고 정당화해주고 강화해줍니다. 온라인 알고리즘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에코 챔버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해답은 이해와 거리두기의 균형에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헛소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과 논쟁하려 하지 말고 그들과의 공유 면적을 줄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격앙된 목소리로 억지 주장을 펼칠 때 같이 흥분하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침묵하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리 터무니없게 들리더라도 그 말은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의 크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걸까? 어떤 열등감이 저토록 강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걸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에게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을 단순히 나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짓는 것을 넘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고 취약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찰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크고 작은 헛소리로 자신을 방어한 적이 없었을까요?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억지를 부렸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 존재합니다. 타인의 취약함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취약함을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헛소리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불안도 조금 더 너그럽게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존재의 추락이 아님을,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곧 고립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가 사실은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과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논리가 없었지만 그 뒤에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픈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그들에게서 어쩌면 우리 자신과 닮은 불안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어떤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조금 더 솔직한 언어로 마주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 한켠에 품고 타인과 나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복잡한 인간 심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